퇴직을 앞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버스를 몰았지만 그가 떠나는 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 봉투는 지난 세월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웠다는 것을. 그는 그 돈을 모두 한 줄의 문장으로 보냈습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떤 용서는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평생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오늘은 정년퇴직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른 새벽, 저는 여전히 버스 차고지에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던 습관이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고장 한 번 없는 기사님이라 불렀지만 사실 제 마음은 늘 고장난 채로 살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디젤 엔진의 묵직한 떨림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진동이 언제부턴가 제 심장의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노선, 같은 정류장. 그 속에서 저는 나름의 평화를 찾으려 애써왔습니다. 첫 손님은 늘 그렇듯 길 건너 빵집의 노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올라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입가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버스 안에 퍼지는 빵 냄새가 괜히 마음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어떤 여름날의 냄새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따라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자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번졌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도심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게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머릿속엔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1989년 7월 14일.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풍경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이 노선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동료들은 성실함의 상징이라 말했지만 저에게 그 길은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구간을 달리며 저는 잃어버린 생명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실하다고 칭찬했지만 사실 저는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기 위해 버스를 몰았습니다. 멈추면 그날의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퇴근 후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선배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그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라기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제 마음속 단 하나의 바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가 들어 있었죠. 30년 동안의 시간과 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그 속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자식에게 보태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돈의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다 보니 하늘엔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요? 손끝이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안의 종이가 마치 제 심장처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묻어둔 죄가 이제야 제 이름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고 제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퇴직금 수령액 5,842만 원. 종이 위의 숫자가 제 과거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래전 그날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 소리. 그게 다시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비와 함께 돌아옵니다. 30년 전 그 여름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몸도 급해지고 몸이 급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날은 딱 그랬습니다. 노선 23번 첫 회차, 승객들은 늘 그렇듯 출근길의 표정이었고 저는 그 표정들을 조금이라도 덜 지각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서두르자. 그렇게 마음속에서 속도를 올리는 순간 하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굵은 빗줄기를 쏟아냈습니다. 젖은 노면 위로 빗물이 얇은 막을 만들었습니다. 버스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구불구불한 컵으로 향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가른 자리마다 시야가 한순간씩 또렷해졌다가 금방 다시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단 한 번, 단 1초, 지금쯤이면 속도를 줄여야 한다를 한 블록 더 가서 줄여도 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작은 바꿈이 비극이 되리라 그땐 몰랐습니다. 커브 입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발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미끄러지듯 스치고 핸들이 아주 조금 가볍게 풀렸습니다. 아, 안 돼. 제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비의 소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차체가 궤도를 벗어나며 작은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의 비명. 저는 반사적으로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는 길가에 비스듬히 멈춰섰고 제 앞유리 너머로 축 늘어진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였습니다. 제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 기어를 중립에 놓는데도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고 누군가는 이미 119를 부르고 있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제게서 눈을 돌리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가 아이의 우비 모자 끝에서 구슬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구슬들이 모두 저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가까워졌고 경찰이 와서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진술서에 떨리는 글씨로 몇 줄을 적었습니다. 노면이 미끄러웠다. 시야가 좋지 않았다. 쓰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 진짜 문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단 1초의 방심으로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쓰지 못했습니다. 비는 그날 제 비겁함까지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회사의 안전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기사님 과실로 가지 않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심장 깊숙한 곳 어디선가 아주 작은 울음이 시작되는 걸 들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이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제 귓속에서 긴 메아리처럼 길게 남았습니다. 저는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가족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아동복지 단체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저는 기부라고 불렀지만 실은 이름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그 도로를 일부러 지나갔습니다. 버스의 앞유리 너머로 커브의 각도, 배수구의 위치,
가로수의 잎사귀가 떨어지는 방향까지 기억하려 했었습니다. 마치 그 풍경을 완벽히 기억해 내야만 제 실수가 현실의 한가운데에 박힌 못처럼 움직이지 않고 버텨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빗물처럼 번지고 증발하고 다시 내려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다른 노선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길이 제일 편하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익숙해서요. 그러나 진실은 이랬습니다. 저는 그 길을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떠나는 순간 제 죄가 제 등을 떠밀며 어디로든 끌고 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못했습니다. 퇴직이 다가올수록 비의 냄새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봄비도 여름 장대비도 심지어 가을 이슬비까지도 제겐 모두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날의 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아문 자리를 매일 문지르면 다시 벌어집니다. 저는 제 상처를 매일 문지르며 상처와 함께 오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30년 전 그날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 잘못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압니다. 사람은 잘못 이후의 날들을 어떻게 사느냐로 자기의 남은 생을 증언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그날의 비를 향해 한 걸음 더 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제 두 손으로 제 남은 인생의 이름을 바꾸려 합니다. 속죄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내일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비가 또 내리기 전에 저는 가야 합니다. 퇴직 이틀째 아침, 저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밤새 10번쯤 열었다 닫았다 했던 그 봉투. 안에는 정년 퇴직금 명세서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6자리 숫자가 찍힌 서류 한 장은 제게 30년 세월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아니, 누구의 이름으로 남겨야 할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때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젓가락 끝에서 국물 한 방울이 떨어졌고 그 소리가 마치 빗방울 같이 들렸습니다. 그날의 비가 또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머리 위엔 늘 비가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기번호 23번. 이상하게도 제가 운행하던 노선 번호와 같았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손에 쥔 봉투를 뒤집었다 뒤집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창구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떤 용무로 오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질문이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결국 작게 대답했습니다. 송금하려고 왔습니다. 수치인 성함 입력해 주세요. 화면에 반짝이는 커서가 깜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받는 분 성함이요. 그대로 써주세요. 아이의 이름으로. 그녀는 당황한 듯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송금 금액란에 저는 봉투 속 전액을 입력했습니다. 5,842만 원. 엔터 키를 누르는 손끝이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자 영수증이 길게 뽑혀 나왔습니다.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는 순간 제 가슴 속 무언가가 작게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행문을 나서는데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는 이상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버티던 감정이 서서히 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니 그때의 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칼이 흩날렸고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아이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돈을 보낸 것은 속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 인생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문을 열자 늦은 햇살이 방 한켠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이 그 빛을 받고 살짝 움푹 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펴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적힌 그 한 줄이 제게는 무겁던 과거의 문을 닫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꽂은 순간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야지. 며칠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거실 벽을 타고 흘러내릴 때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객을 예상하지 못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와 노트를 들고 있었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시 아동복지기금에 기부하신 분 맞으시죠?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역 방송국 기자예요. 지난주에 아이의 이름으로라는 기부 내역이 있어서 관계자분들이 많이 감동하셨거든요. 혹시 짧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제 마음속은 차가운 손으로 움켜쥔 듯 했습니다. 그 한 문장 아이의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길 바랐던 제 속죄의 흔적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약속이라서요.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기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누군가의 하루가 그 돈 덕분에 조금 따뜻해졌을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그녀가 무심코 제 팔을 스쳤습니다. 그때 셔츠 소매 아래로 흉터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그날 사고의 흔적이었습니다. 기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상처 예전 사고 때문인가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래된 이야기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제 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정말 인터뷰는? 괜찮습니다. 제 이름은 남기지 말아주세요. 그저 아이의 이름으로만 남겨주세요. 그녀가 떠난 뒤 문을 닫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서류 봉투의 구석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그 문장이 바람에 실려 방 안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TV를 켰습니다. 로컬 뉴스 화면 속에서 아동복지센터 아이들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놀이터와 책상, 그리고 따뜻한 급식실. 사회자는 말했습니다. 한 익명의 기부자 덕분에 아이들의 공간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오래전 병원 복도에서 본 희미한 불빛과 아이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손은 제게 마지막으로 닿았던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뉴스는 짧게 끝났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제 얼굴만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쳤습니다. 저는 그 속에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용서해 줬을까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밖 어딘가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대답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흉터 위로 손끝을 올리니 오래전 뜨거웠던 금속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브레이크 페달, 차가운 비, 아이의 얼굴. 그리고 지금 제 손 위에는 다시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도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 속에 제가 조금이라도 닿아 있기를, 그 아이가 어디선가 편히 잠들어 있기를. 세상에 이름 하나 남기지 않아도 좋으니 제 마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불빛이 되기를.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제 눈에 작은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퇴직금 전액 아동복지기금에 기부한 버스 운전사. 글씨는 작았지만 제 가슴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기사는 짧았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줄짜리 문장 속에 30년의 제 인생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같은 노선을 달려온 버스 운전사였다. 퇴직 후 자신의 퇴직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아이의 이름으로라는 말과 함께 기부했다. 저는 신문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장 한 줄이 종이 위에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남겨진 제 속죄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원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혼잣말로 내뱉었지만 이미 바람은 그 이야기를 세상으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버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신문 봤어요? 다들 울었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전 약속을 지킨 것뿐이에요. 말끝이 떨려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 안에는 억누른 눈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있자니 과거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비 내리던 병원 복도, 창문 밖에 번쩍이던 번개, 그리고 병실 안에서 들리던 심장 모니터 소리. 삐삐.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하얀 천으로 덮인 아이의 침대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는 순간 그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다시 펼치니 하단에 작은 댓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다. 이런 기사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이의 이름으로 그 말이 너무 따뜻하다. 저는 손끝으로 그 문장들을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걸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날 밤 저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에 신문을 펼쳐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의 잉크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불러줄 수는 없을까?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세상 어딘가에 남길 수는 없을까? 그렇게 중얼거리던 제 머릿속엔 병원 복도 끝에 서 있던 한 간호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 예뻤어요. 이름이 별이에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아주 작게. 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너는 하늘에서 반짝이겠네.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의 이름이 제 인생의 마지막 빛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신문 한 귀퉁이의 작은 기사, 그건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제 죄가 세상으로 떠나보낸 작별 편지였습니다. 신문이 보도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혹시 버스 23번 노선을 오래 운전하셨던 분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상대는 숨을 고르더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고로 다쳤던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신문을 봤어요. 아이의 이름으로 그 문장을 보고 혹시 아닐까 싶었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숨소리만이 수화기 사이로 갔습니다. 그녀는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움보다 그날의 하늘이 더 자주 떠올랐어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많이 내렸죠. 그녀는 웃는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떠났지만 그날 구급차 안에서 당신이 손을 잡아줬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해준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순간 30년 동안 움켜쥐었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부서지는 파도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 기억하고 계시죠? 별이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통화 이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위로 물방울이 길게 흘러내렸고 그 길은 마치 도로 위의 라인 같았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물줄기를 따라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별아, 이제 너는 아프지 않겠지. 며칠 후 저는 오래된 제 노선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그 길 위엔 여전히 자동차 소리가 흘렀고 도로 가장자리에선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 커브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스팔트는 새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전운전, 생명을 지킴입시다. 제가 직접 세운 그 문구였습니다. 저는 표지판 앞에 서서 모자를 벗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그날의 색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별아, 이제 정말 편히 자렴. 그리고 고맙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축복 같았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용서 같았습니다. 잠시 후 도로 맞은편에서 한 여인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얼굴이 보이진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사람.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빗속에서도 눈물이 보일 만큼 그 우산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비와 바람 그리고 도로 위의 빛뿐이었습니다. 그 빛이 표지판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이의 이름처럼 별처럼.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죄와 용서, 미움과 감사가 한순간에 뒤섞여 세상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에도 별이 떴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버스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마다 다른 표정의 운전사들이 핸들을 잡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서 옛날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오늘도 무사히 가길. 그게 제 하루의 첫 기도였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제 몸과 마음을 닮아갔습니다. 무릎은 자주 시리고 눈은 쉽게 피로해졌지만 하루를 마주하는 마음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생계를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신문을 펼치면 작은 선행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 헌혈로 생명을 구한 사람,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준 소녀. 그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기사 속 한 문장이 되었겠지. 하지만 그 문장은 제 이름이 아닌 아이의 이름으로 남았으니 그게 오히려 더 다행이라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고 가을이면 낙엽이 제 발끝에 쌓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유난히 밝게 웃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하얀 신발, 그리고 목에 건 작은 별 모양 목걸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빛이 반짝였습니다. 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제 쪽을 돌아보더니 해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웃음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엔 눈물이 살짝 섞여 있었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엔 노을이 깔려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퍼지며 도시를 덮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누군가가 내게 해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는 용서를 받았기에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배웠기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잘 있지? 오늘도 그곳에서 밝게 비추고 있겠지? 별빛은 대답하듯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였던 경험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띠를 매며 웃을 때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부디 이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세상을 달릴 수 있기를. 어느새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냄새는 여전히 제게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별아, 고맙다. 덕분에 나는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이후의 날들에도 그 아이의 이름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추며 살아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그 불빛 아래로 작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제 손등을 낡게 만들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흘러가는 시간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영수증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그 글씨가 희미하게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제 몸을 늙게 했어도 그 문장은 제 마음속에서 늘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진심이란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을까? 돈도 명예도 이름도 사라지지만 진심 하나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새로운 길을 비춰준다는 것도.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자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별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별아, 내가 떠난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같은 길을 걸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길이 두렵지 않다. 이제야 알겠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서로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밖의 비는 어느새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엔 빗방울 냄새와 아주 오래된 커피 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냄새 속에서 마음의 빚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속죄란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나지막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별아,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줘서.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버티고 후회하고 울고 용서받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제 마음은 어느새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자신만의 별을 만나고 그 별과 함께 어둠을 건너는 법을 배운다고. 그날 밤 창문 밖의 별빛이 제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그 아이의 이름이 작은 빛으로 남기를. 그리고 긴 세월의 그림자를 품은 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 별빛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 빛은 제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반짝이고 있었습니다.